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고지 탈환에 또 실패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 수출주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상승세를 이끈 원동력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10일 거래일째 이어진 바이코리아의 지수도 1990포인트 초반까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문제는 오늘 있을 두 이벤트입니다. 이 금통위와 옵션 만기. 일단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또 옵션 만기는 대체로 매수 우위를 점치는 분위기인데요.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순차 잔고가 연중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에 따른 전략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1%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주가 대거 반등해주면서 다시금 회복되는 분위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4월 10일 이벤트가 많은 목요일장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논란의 6개월 발언이 담긴 3월 FOMC 의사록이 간밤 공개가 됐습니다. 옐런 의장의 6개월 발언이 실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관심이 컸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걸로 보아서 단순 실수로 좀 파악이 되고 있죠.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에는 합의를 했더군요. 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전까지 선제적 가이던스의 중심이었던 실업률에 대한 6.5% 목표치를 지난달 4일 특별 화상회의를 통해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표시하는 그 기준금리에 대한 그 점도표에 대해서는 그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은 하나는 두 가지 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지나치게 연준이 갖고 있는 시장 금리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시각을 좀 보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포워드 가이드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해서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뉘앙스로 상으로 본다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 자체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였고요. 결국은 3월 회의를 통해서 비둘기적 성향이 조금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낮은 물가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좀 밝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이벤트가 많지만 그 가운데 중국 지표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또 주 초반부터 중국발 모멘텀이 불고 있는데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 2월달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18%로 쇼크가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달에 이제 홍콩에서 가입됐던 수출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큰 우려 아니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위안화 약세가 얼마나 수출에 기여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 금액에 대한 4.8% 이상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수출로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다면은 시장에서 상당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규 대출 같은 경우도 1조 위안 정도로 지난달보다는 크게 증가하게서 시장의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2월 달에 중국 경제 지표 부진에서 탈피해서 중국에 대한 성장 우려를 조금 축소시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또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머징 증시의 지금 상승 흐름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벤트도 살펴봐야겠습니다. 4월에 옵션 만기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주열 신임 총재의 첫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무난한 만기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이후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만기는 현재 낮아 있는 그 순차익 잔고 수준을 봐서는 실제 매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베이시스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 가능성이 높은 그 만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 기준으로 본다면 0.7 이하가 되면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1.7 이상이게 되면 오히려 만기의 끝판에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의 기대 수준은 아무래도 매물 출회보다는 매수 우위에 대한 기대가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금통위는 기존대로 이제 중립적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건 환율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한국은행 입장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부총리가 환율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최근 금통위에서도 갖고 있는 환율 인식에 대한 부분도 오늘 아마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통위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부 입장과 같이 유지한다면은 원화 환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략을 짜기 전에 외환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원화 강세가 좀 빠르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외환 시장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1,050원이 붕괴됐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1,050원은 중기적으로 저항선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시장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1,020원이나 30원까지를 아마 하락할 수 있는 범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처럼 환율 강세가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릴 거로 보여집니다. 즉 2004년도의 원화 강세는 이머징 전반적인 원화 강세 흐름과 맥을 같이 했던 반면에 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영향으로 봐서는 좀 제한적 수준에서 아시아 통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수준의 레벨에 대해서는 아마 1,030원 정도가 되면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일본 증시도 최근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로다 총재가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우려를 반박해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지 않자 그 실망감에 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예, 일본 영향은 어제 IMF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는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와 함께 이제 지역별로는 좀 차별성이 더 강화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IMF가 반영한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 예상치인 성장률을 1.7에서 1.4로 하향을 했습니다. 즉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성장 전망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 봐서는 일본에 대한 매도 압력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존 스탠스 유지라는 한계점도 아무래도 일본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사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오히려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성장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율 전망들을 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 쪽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이 아마 일본 증시에도 한국 증시에 반대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전략을 짜본다면 중국발 모멘텀을 받는 소재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였었죠. 여기에 원화 강세 수혜주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심 업종군은 어디로 둬야 할지 실적은 또 어떤지 그에 대한 오늘 전략도 끝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가 아마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030원 정도 수준까지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환율 변동 가운데에서도 철강 업종이라든가 유틸리티 그리고 음식료, 정유 업종 같은 좀 전통적인 원화 강세 업종이 수혜를 볼 것 같은데요. 특히 철강과 유틸리티, 정유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가격 메리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업종에서 아마 가장 우선순위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역시 IT 쪽에 대한 부분이 과연 환율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냐가 전체적인 지수 레벨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환율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도 다시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반적인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먼저 보유 추천 종목들 AS를 받아볼 텐데 어제 말씀하신 종목이 톱텍이었죠. 딱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던데요. 이 종목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게임하이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개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소형주가 조금 부진하다, 그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대형주권,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 자체가 부각이 되는 그런 우리나라 증시였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는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익 모멘텀이 살아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톱텍 같은 경우에 어제 어느 정도는 밑꼬리를 다는 모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량을 조금 더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더 홀딩하는 단계,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보는 단계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있던 매물 권역 자체를 뚫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다른 모멘텀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기조는 좀 더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이 나면 좋죠. 좋은데 그만큼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또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짓은 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임아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게임아이가 현재 다시 한 번 더 어제 다시 소폭이나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이렇게 게임아이는 나빠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더 게임아이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리라, 그렇게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규제군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가 약화됐다고 보고요. 1차적인 반등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매수가에서 한 1%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국면을 좀 더 나타내리라 보고 반등 시에는 일단은 익절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낯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 기업적인 설명부터 조금 드리면, 일단은 사출 성형 업체다,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출 성형이 가장 뭡니까? 바로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회사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다면 바로 꾸준한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주가 자체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첫 번째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적인 모멘텀, 추세적인 추세대 안에 움직이는 그런 정직한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특수 플라스틱 기반의 사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에 전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디스플레이 제품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한 중대형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에도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다변화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경기란 단어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주가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하단 자체 바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주가까지 지금은 올라오는 단계거든요. 업황이 그만큼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재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보호해서 물량이라는 부분이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3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지금 보호해서 물량 자체는 없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에 있는 밴드, 하단에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상단에 있는 이 이평선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각 수렴 형태를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주식 뻔한 패턴의 연속입니다. 그런 패턴에서 기업의 가치가 바뀌면서 주가도 변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상호 프론테크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공략할 만한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8,000원을 손절선으로 조금 제시를 해드리면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조금 두시는 전략 참고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최근 들어서 대형주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이 대형주를 조금 움직인다, 매개체적인 부분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일시적인 현상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한 개장을 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전망과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우려가 됐던 조기 금리 인상이 좀 불식시키기 때문인데 일단 동시효과 분위기 상당히 좋군요. 2,000포인트 다시 좀 회복 가능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동시효과 예상 상황이 0.5% 정도 상승한 한 2,008.64포인트의 거래를 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이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조금 강세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꼽아보면 역시나 글로벌 펀드 자금, 특히나 예전에 40거래일 이상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40거래일 이상 쓸어 담았을 때는 액티브 펀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자금 성향 자체가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 자금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역시나 글로벌 신흥국에 선진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조금씩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액티브 펀드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일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환율이 시장을 지배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1,050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더 적합한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시장 오늘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일장까지 해서 코스피 대비 조금 약세를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뉴욕의 나스닥 증시와 커플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일장에 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증시가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뭐 바이오 그리고 기술주 뭐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이 대거 반등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장 코스닥 지수 역시 양호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은 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코스닥 장세 나스닥을 따라서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로 접근하는 전략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그대로 개장에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시초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상 강세 업종 살펴볼 텐데요. 동양증권의 정유상 PB님 연결해보죠. 정유상 PB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강세 업종, 철강주와 증권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좀 흐름이 좋았었죠. 어제도 그 해외 최대 그 철강 업체자 알코아를 말씀드렸었지만, 알코아 같은 경우는 매년 초반에 분기별로 전 세계적으로 뭐 해외 그런 비행기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건설 업종 그런 쪽에 들어가는 철강의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시장 전망을 내놓는 통계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알파 같은 경우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부진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장기 랠리의 초기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환율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10전 정도 떨어진 1,041원 정도에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대라고 보면 철강 업종들이라든지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 철강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이것을 이제 재련을 해서 이제 제품으로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원가가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분간은 호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증권 업종인데요. 증권 업종도 최근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삼성증권은 탑픽으로 말씀드렸지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 ELS가 삼성증권이 기초자산이었던 종목들이 만기가 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물량 같은 경우가 대거 추회가 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삼성증권은 낙폭도 크고 그만큼 상승폭도 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권업종과 철강업종은 당분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또 KT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업종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삼성중공업이 지금 동시효과 때 2.3%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조선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또 움직임이 상당히 부진했었던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 흐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S-OIL, 또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종들도 오늘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워낙 강세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동시효과도 강하지만 장중에는 또 약세의 흐름은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게임 업종 또 상당히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라든지 게임빌, 컴퓨터선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가 많은 목요일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장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일단 동쇼가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출발상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웅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 예상대로 한 0.46%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역시나 전일장의 워낙 강세 수혜주들, 그러니까 기초 소재 업종인 철강 화학주들, 그리고 오늘은 대우조선 해양 대규모 수주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전일장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늘장도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역시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러한 전차 군단들이 전일장에는 큰 폭으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조금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전일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부담이 조금 덜한 상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베이시스의 좀 비차익 거래에 의한 조금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추세대로라면 역시나 코스피 강세로 마갈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코스닥 지수, 오늘은 코스피 대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73% 상승한 556.20포인트에서 현재 거래 중에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 지수 전일장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대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지수 추가적인 하락, 조정세를 겪지 않는다면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 동반적으로 추가 상승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코스닥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IT 부품주,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560선 탈환은 물론이고 570, 80선까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실적이 좋은 중소형 개별주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선물시장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0.42% 상승한 263.50포인트에서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선물시장 최근에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과 따라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10일 거래 이상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패시브 펀드 자금이 선진국이 아니라 점차 신흥국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기타 신흥국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다른 신흥국 대비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더 큰 대세를 본다면 신흥국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이런 관점 하에서는 코스피 그리고 선물 지수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마지막으로 전일장 굉장히 조금 시장의 화두가 되었던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달러원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53% 정도 하락한 1035원 9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환시장 개입을 안 하는 것인가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1030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러한 환율 하락은 시장에 우호적인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주 최근에는 조금 담아가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1,050원대 붕괴여서 1,040원대도 붕괴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본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1.29% 상승 출발하면서 14,484엔으로 출발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본의 2월 핵심 기계 수주가 8.8%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건데요. 예상치는 3.2%였는데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한 수치를 발표했다는 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보합권 0.4%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2% 급락했던 현대차가 오늘 다시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9%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2.8%, 3% 가까이 오르며 32만 원대 주가를 안착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오늘도 역시 강하죠. 3% 급등한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77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어제 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며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급락했던 기아차 역시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0.5%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을 시작했습니다. 신한지주가 0.3% 강보합이고요. 삼성생명도 0.5%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네요. 현대중공업이 1.737% 현재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1.8%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딛고 1.6% 역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0.89% 강보합권에서 장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CJ 옵쇼핑이 0.4%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밑에 두 종목은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군요.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나가보죠. 정유성 PB님. 예. 오늘 코스피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수출주들 위주죠.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와 삼성전자 등의 IT 부품 업체 또 통신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가 또 페이스북이 7%대 급등을 하면서 네이버가 3.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K컴즈 같은 경우도 어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2.3% 강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강세 업종으로 말씀드렸던 철강 업종 가장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4% 올라가고 있고요. 동국제약이 1.1%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해스코 2.3%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현대제철과 고려여행 등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상 강세 업종이었죠. 증권 업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물리투자증권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들 같은 수출 업종들 같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강세주들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 강세가 되면 수출 관련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런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LG 관련주들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등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체들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두 등의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화가 강세가 되면 또 내수주들 특히나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이 2.4%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등도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분석도 해볼 텐데 오늘도 외국인 장 초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44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한 174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아직까지 장 초반이라서 뚜렷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수급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2,000포인트 부분에서 투신권의 환매 물량이 굉장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자금 이런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기관권에서 코스피 유입이 된다면 역시나 외국인과 같이 견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수급적인 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7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도 13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전일장 나스닥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외국인에서 코스닥 장 초반부터 조금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선물 소급 상황 말씀드리자면 현재 뚜렷하게 방향성은 없고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권에서 보합권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딜러들 거의 패닉 상태일 것 같습니다. 어제 1,050원에서 1,040원도 분기가 됐더라고요. 원화 강세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환율은 미국 FOMC 의사를 공개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되면서 6원 40전 하락한 1,035원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새벽 FOMC 의사록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되며 계속되는 달러 약세의 흐름은 뉴욕 시장에서도 이어나갔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시장의 1개월물 NDF는 1,040원대 밑으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1,036원 80전에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종가인 1,041원 40전 대비 스왑 포인트까지 고려하면 6원 이상 내려간 수준입니다. 어제 10원 이상 하락하여 1,040원 초반에서 마감하였던 한시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며 연 저점이 무너지자 은행권 농수탄 물량이 출회되며 급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멘텀 부족 속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나온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연 저점을 앞두고 가장 주목되었던 당국의 움직임은 1,040원을 붕괴를 앞두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아 계속되는 달러 약세 속 오늘 환율 방어에 어떤 식으로 나설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열흘 넘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하락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금리 인상 우려 해소로 1%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일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지수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져 하락 쪽의 무게는 더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날 확인한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커져 환율 매도 우위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어 수주 소식 등 환율 하락 쪽의 힘은 더더욱 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 재료는 없고 하락 재료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30원을 앞두고 외환 당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줄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한국은행장 임명 후 첫 회의를 진행하는 이주열 총재의 금통 이후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어 기자회견 때 환율에 대한 총재 발언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김중수 총재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보다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못하였으나 전임 총재의 길을 갈지 아니면 이 총재만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환율은 하락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30원대 안착 후 당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따라 오늘 방향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 레인지는 1,032원에서 42원 사이입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 분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네, 4월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전략 세워보는 시간 따로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 옵션 만기입니다. 시장 베이시스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순차익 잔고가 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금번 4월 옵션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약 2.7조 원으로 연중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순차익 잔고 부담은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하였던 바이오 헬스 및 기술주 등 고평가 우려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동시에 나타난 23주 만에 신흥국 자금 순유입 반전은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증시는 선물, 베이시스, 현물, PR, 수급 3박자 모두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만기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키는 차익 거래보다는 비차익 거래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코스피 전체 거래 중 비차익 PR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중 외국인 전체 거래 중 비차익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2%에 달하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비차익 PR이 근본 옵션 만기의 방향성뿐 아니라 향후 박스권 상단 수준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되고요. 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과 함께 비차익 PR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일 역시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보통 배당성을 띈 물량들이 청산 이후 순차익 잔고 증가 양상을 보이곤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 차익 거래 방향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3월 동시만기 주간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되는 부정적인 만기 효과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근본 만기의 경우 선물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 누적 포지션에서 매수 우위의 스탠스로 전환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성향의 신규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방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베이시스의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두 가지는 하락했지만 시총 상위주의 골고루 상승으로 오히려 베이시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 베이시스 기준으로는 1.7포인트 이상에서 차익 매수세가 유입이 될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금일 만기 종가에는 합성 선물을 활용한 외국인의 리버셜 물량이 장막판 소폭의 매수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기대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PR 수급 및 외국인 수급이 매수 우위에 긍정적인 만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항상 이 펀드 환매 물량이 코스피 2000선 안착에 발목을 잡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만기 이후에도 네. 견조한 선물 흐름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흥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최근 3년간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 박스권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코스피 2000선 안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투신의 펀드 환매가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요. 펀드 환매 물량이 지난해 외국인과 수급 공방전을 통해 큰 폭 소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2000포인트 선 근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신흥국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향 iShares EM ETF 같은 한국향 ETF의 대규모 자금 유입 반전, 그리고 선물 외국의 매수 스탠스 전환, 이런 것들이 펀드 환매를 뚫는 촉매 역할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만기를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이 바람직한지 의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만기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난 상황은요, 신흥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키워드고요. 이러한 신흥국으로 분류된 국내 증시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투트랙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하나는 코스피 상승 추세에 따른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 그리고 선물 및 ETF 등 인덱스 플레이 등이 유효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증시 급락이, 미국 최근에 나타났던 증시 급락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관련 섹터인 바이오 및 기술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선별 자각과 개별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4월 옵션 만기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CC 건설인데요. 한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급등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영원무역인데 1분기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역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루멘스 역시 급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어제 좀 전날 이 자회사 부도설에 하락했었는데 오늘 그 영향은 미미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명동으로 가서 분석을 들어보죠. 정유성 PB님. 예, KCC 건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억 원대 유증 소식에 의해서 52주 최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마이너스 9%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반등을 해서요. 마이너스 5.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CC 건설 같은 경우는 1,511억 6,400만 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보통주 1,560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신주 예정 발행가는 9,690원이고요. 상정 예정일은 7월 9일입니다. 앞서 KCC 건설 같은 경우는 플랜트 부분을 제외해서 모든 공정에서 추가 원가가 발생하면서 영업손실이 517억 원, 순손실이 1,400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우선 보유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덕분에 10.7%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1분기 영업
연결 영업이익이 255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24%가 늘어난 216억 원을 지금 잠정 집계를 했고요. 앞으로도 1분기에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을 지금 나왔고,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불확실성, 또 인건비의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확실하게 지금 해소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노스페이스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런 노스페이스의 비중이 높았지만 신규 바이어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수익이 점차 다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영업무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지금 토파스 부도설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7.8% 지금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는 토파스의 부도설이 나왔었죠. 그래서 루멘스가 이런 부분, 지급 보증을 섰던 금액을 떠나야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루멘스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루멘스는 이런 어제자의 하락 부분은 오늘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토파스 같은 경우는 올해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원가 경쟁력의 높은 제품을 출시를 해서 수익성 개선을 도모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내달 보고 있기 때문에 루멘스의 어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파급 효과는 오늘로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멘스는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앞으로도 LED 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접근하실 때는 루멘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좀 깨진 모양이긴 하지만 한 번쯤 접근을 해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인데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기술주가 강하게 오르게 됐는데 그 영향을 이어서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2주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두 종목을 살펴봐 드릴 텐데 먼저 한국전력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흐름까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정동우 전문가님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페이스북 상승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가 분할 재상장을 한 이후에 88만 원까지 급등을 했던 이유 역시나 페이스북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얼마 전서부터 특히나 지난주서부터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러한 글로벌 SNS 관련 주들이 대거 조정세를 겪으면서 70만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상승은 단순 페이스북의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페이스북의 주가 자체가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면 지금 네이버 증권사 예상치대로 100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이러한 기술주, 바이오주보다는 저평가 그러니까 유틸리티주 이런 종목으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산 저평가 그리고 실적 저평가주의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이나 내일까지 상승을 보여준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절반 이상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2.67% 상승한 130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황제주로 등극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굉장히 우려했던 중저가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 쇼크가 아니라 시장 예상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쯤에는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고가 화장품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저가 시장에서도 코스맥스, 에이블CNC 이런 기업들을 밀어내고 1위를 기록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저가와 고가 화장품 시장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아모레퍼시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에 따라서 중국 등 해외발 수출 모멘텀도 가미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이렇게 모멘텀이 가미된 상태에서 그에 합당하는 실적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아모레퍼시픽 150만 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모레퍼시픽 현재 시점에서는 한 125만 원 부근까지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현재 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 뭐 보합권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이 전일장 원화 강세에 따라서 철강, 뭐 화학 이런 기초소재 업체도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유틸리티 관련된 업종 한국전력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장 0.26% 소폭의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예고된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턴 어라운드 되는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2015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 화면을 보면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4월 들어서 순매수만 지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대거 사들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호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이전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일관한 시절에도 오히려 한국전력에 대해서만 순매수로 일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듯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지속되고 역시나 기관권에서도 전일장 44만 주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역사적 PBR 저점과 역사적 PBR 고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나 역사적 PBR 고점 부근인 5만 원 부근까지는 올해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조정 심하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지닌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한국전력 5만 원까지도 주가가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다음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3인방이 오늘도 역시 부진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채상성 우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전략 살펴봐 드리고요. 삼성중공업이 드리십 수주 소식이 강세를 띠고 있죠. 어제 드리십 두 척을 수주했다고 하는데 최근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군요. 끝으로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인데 반도체 부품 사업을 양도하겠다고 발표했죠.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첫 번째 종목 자동차 3인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시효과도 말씀드렸지만 동시효과 때 강보합권이었지만 제가 환율이 떨어지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장이 시작되면서 약세 움직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김없이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2%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나 현대차 모두 1%대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환율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특히 원과 달러가 아닌 원과 엔화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앞으로도 워낙 강세가 될수록 앞으로 약세 움직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보면 어디까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워낙 강세로 인해서 빠졌을 때 항상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수출 부분이 좀 빠졌을 경우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국면을 됐었을 때는 주가가 원래대로 복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고점이 25만 4천 원대여서 24만 원대가 지금 원화 강세가 되면서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매수 타이밍 폭이 23만 원이 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삼성중공업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1.3조 원대 드릴십 수주 소식에 의해서 힘있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날 오세아니아 발주사로부터 드릴십 이 두 척을 12억 7,2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에 수주했다고 지금 공시를 했는데요. 한 척당 6억 3천만 달러입니다. 2017년 3반기까지 발주사에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랜스오션이 지난 2월 한 척당 5억 4천만 달러로 드릴십 두 척을 싱가포르로부터 조선주에 발주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그 차원 높은 드릴십 수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의 경쟁력 저하가 그동안 계속되어 왔었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더라도 이쪽이 좀 저가 수주가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이런 드릴십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이 부식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45,000원대에서 32,000원대까지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요. 그 삼성테크윈입니다.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 양도에 의해서 지금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테크윈의 경우는 반도체 사업 양도를 잠재적 적자 요인으로 측면을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거됐다는 측면은 그동안 주가가 억눌렸던 부분을 상당히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로 가격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테크윈의 성장 분야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제하고 에너지 장비 쪽으로 압축이 되면서 R&D 투자와 그룹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업 양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제 현금 유입도 가능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하락폭이 컸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반등세에 있지만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 지금 같았을 때는 상당히 저가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발 종목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의 정우성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5분의 의견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투신 펀드들의 매도를 모니터링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무난한 만기가 예상된다라고 하셨고요. 정경훈 팀장님, 미국 증시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은행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팀장님은 4월 옵션 만기 매수 우위가 예상된다. 환율 급락에 따른 포트 변경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산현대리 무난한 만기가 예상된다. 오늘 미국 시장은 방향성이 잡힐 듯 싶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화 강세 속도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3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에 일단 지금 매수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500억 가까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현재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환율 변수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아무튼 오늘도 좀 제일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 CJ 제일제당이죠.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 역시 뭐 증권주나 내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수출 관련 주식보다는 더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 이틀 동안 거의 20원에 가까운 지금 환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할 때 주식 시장에서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이런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 번 더 찾아본다면 미국 시장이 오늘 FOMC에서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3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지역 연준 의원들 간의 금리에 대한 견해차가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당분간 쉽지 않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3대 지수 중에 낙폭이 가장 컸던 나스닥이 오히려 상승폭이 가장 컸고, 또한 나스닥을 이끌었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나 인터넷 관련해서 페이스북, 테슬라 모터스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 시장도 여기에서 연동이 되면서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조선업종 계속해서 최근에 수주 공시가 연이어서 나왔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좋은 그런 공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선기자재 쪽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 업종의 비중은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늘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 기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업종은 최근에 이제 1차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좀 건설 업종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앞으로 오늘 물론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거의 대부분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 갈수록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건설업종이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건설업종 역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옵션 만기는 매수 우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 여파로 내수 비중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역전의 맹수 시간 예병구 멘토입니다. 여러분, 시장 제가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이제 2000포인트 박스권을 좀 뚫으려고 하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년여 동안 갇혀 있다가 이것을 뚫는 흐름들이 보인다면 이것이 옵션 만기일의 어떤 영향을,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시장은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왜 2월장부터 계속 여러분들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물인터넷 당분간은 안 봐야 될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 어제 전일도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고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섹터다. 그래서 지금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지금 KG 이니시스, 다날 이런 한국 사이버 결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KG 모빌리언스가 역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차트성으로 봐도 지금 우상향의 확실한 모습 패턴들을 가지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박스권 돌파, 즉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 그 점 참고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이죠. 여전히 한솔 홈데코라든가 리바트 좋은 모습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한솔 홈데코 말씀드렸던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나 디스카운트주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금일 차이나 그레이트하고 차이나 하우란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요. GNC 에너지, 에코에너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에너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재생 쪽은요.
여러분들 그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갈 쪽으로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석유 고갈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광구와 그다음에 고갈되는 부분들이 거의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가스 쪽 특히 좀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차이나머니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뭐 크게 변동이 있는 모습은 아니고 게임주, 제가 게임은 아직도 규제 완화 쪽이 아니니까 게임주는 단기적인 모멘텀, 즉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게임아이 그때 차익 실현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노스가 목표가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노스는 여러분들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부분에서 제가 저항에서 부딪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시청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차익 실현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 관련주죠.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GS 거의 GS도 말씀드리는 이유로 계속해서 올라와서 지금 거의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저 PBR주도 계속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죠. 특히 SK 같은 경우, 지금 꾸준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중에 제가 삼성 SDI 말씀드렸고, 코디에스 말씀드렸는데요. 삼성 SDI, 지금도 괜찮은 모습이고, 코디에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역전을 좀 말씀드릴 섹터를 좀,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쪽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는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2014년도, 2015년도, 여기가 바이오시밀러의, 그러니까, 즉, 특허 제품, 특허가 된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된 시점이 2014년도, 15년도에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15년도가 딱 지나면 바로 이 특허 만료된 제품들이 전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약을 카피하는 것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2014년도 그러니까 15년도가 되면 쇠퇴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2014년도까지는 성장기고 중흥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점 참고하시라는 점이고, 이런 바이오시밀러가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한류의 열풍을 타면서 수출 모멘텀이라는 어떤, 그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면서, 수출주라니까, 지금 최근에 환율 문제 때문에 수출도 좋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환율은요, 금융당국이 언제든지 개입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환율 갖고 우리가 시장이 좌지우지 될 시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는 점점 투명화되어지고 안정화되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시밀러를 오늘의 역전 섹터로 잡아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 탑픽 종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 저는 CTC 바이오를 잡아왔는데요. 자, 일단 셀트리온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최근 들어와서 좀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박스권도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자, 셀트리온은 늘 찝찝해요. 왜? 서정진 회장의 마인드가 이런 중대형주를 거의 지금 잡주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주가라는 게 변한다고 해서 공매도 세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가의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회장님이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 오히려 주가 조작 세력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시장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안전화된 종목의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기업 CEO의 마인드에 의해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두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올라오더라도 이 두 종목은 안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엔제약이에요. 이엔제약인데 이엔제약은 상승을 하고 자 상승 있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횡보 구간에서는 자 박스권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가격대가 박스권 하단 쪽입니다. 여기가 잘 지지가 되면 올라가는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현제약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상승이 있고 조정이 들어왔고 거기서 횡보가 이어졌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왔어요. 그죠? 뚫고 왔는데 여기가 지지를 받을 구간입니다. 지지가 되면 여기서 괜찮아지겠죠. 그죠? 자, 이것도 참고해 봐야 되는데 CTC 바이오 이걸 왜 참고해 봐야 되느냐. 자, 상승 거의 비슷한 바이오 시밀러 좀 거의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죠. 그죠? 횡보 구간에서의 박스권. 근데 이 박스권이 지지가 되고 있고 자, 여기서 박스권 하단 쪽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명확한 것은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박스권이 2만원대 부근이고 박스권 하단이 바로 18,000원대 부근이에요. 근데 여기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상승 하락 그렇죠? 상승 하락 다시 상승 구간의 중간에 놓여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지선이 확보가 안 되고 무너지는 게 걱정이지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CTC 바이오 여전히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종목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 분석만 나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 좋다고 다 가면 여러분들 다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시장이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어요. 전에 같으면 시장 전체가 할 때 모든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명확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시장이 투명해졌다는 얘기고 금융시장이 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옵션 만기일을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5월장, 6월장에 어떤 재미를 볼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면 당할 수 있는 시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도 승투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네, 4월 옵션 만기는 매수 우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6포인트, 또 코스닥은 555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주열 전 신임 총재 첫 금토회의가 열리고 있죠. 금리 동결 예상되는데 깜짝 인하 카드가 나올지 10시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